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주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제조업 PMI가 반년 만에 확장 국면으로 접어든 점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 유럽 주요 증시도 반등하면서 글로벌 증시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요. 자,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악재 반영을 끝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일지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시황 분석 그리고 포지션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지만 그래도 늘 시간이 짧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거나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 이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꽉 채워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또 오랜만에 뵙나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좀 건강한 투자와 또 행복한 수익을 만들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한 이 시간 되면 사실 굉장히 이제 피곤한 시간대이긴 하지만 또 제가 또 이 1시간 동안 고뇌와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략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시간 동안 고뇌와 고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해외 선물 매매하는 시간에는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집중을 해주시고 다만 단순 무식하게 좀 진행하시고 좀 이따가 실례로 제 지인인 한 십몇 년 되신 분이 저랑 통화하면서 얘기한 거를 심리를 적용하면서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 오늘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 지수 선물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32% 오름세입니다. 3,2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6%가량 상승입니다. 9,2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59% 상승입니다. 51.4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7% 하락세입니다. 1,56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9% 하락세입니다. 1.1071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흐름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 선물들이 지난주와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골드는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신 해설위원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지수 선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큰 폭의 조정보다는 나스닥의 경우는 지금 9,000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그대로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한 고점에 거의 다 임박할 정도로 오늘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예전에 메르스라든지 이제 그런 사태들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또 많은 준비가 좀 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그때 준비되어 있던 그런 또 자금들 이런 또 그런 대책들 마련이 이번 코로나 때는 좀 더 순조롭고 좀 빠르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조금 더 빨리 또 이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위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어떤 마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폭의 상승 쪽보다는 좀 혼조를 동반한 그런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맞게끔 장기적인 어떤 장타보다는 단기적인 추세만 전략적으로 하는 단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좀 혼조를 동반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타로 대응해보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 더 상품별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외신들은 또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죠. 지속되는 하락세에 반발 매수가 나와줬고 또 제조업 지수 역시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투심이 조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채권금리와 유가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에너지가 강하게 유지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이슈들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또 새로운 관세 규정을 준비했습니다. 자국의 환율을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원래는 수입 제품이 미 산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그런 피해가 확인이 됐을 때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규정은요, 통화 평가 절하를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과 동등하게 취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중국의 자국의 이런 기업에 보조금 지급해주는 문제 때문에 미국이 화가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 평가 절하를 보조금 지급과 동등하게 보겠다는 건 얼마나 통화 저평가를 깐깐하게 판단할 건지 저희가 예측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 규정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환율 조작 감시국에 포함된 우리나라 포함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스위스 제품 등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시킬 수 있게끔 만들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관세 부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정이 미국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건 중대한 진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의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를 저희가 엿들을 수 있는 그런 문단인데요. 이 규정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통화 저평가를 뭘로 판단할 거냐,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 절하에 따라서 국가 간의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세가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있을 2차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관세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관세 부과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테리프로 경제 부양 효과를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브렉시트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영국과 유럽연합의 수장들이 향후 미래 관계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브렉시트 협상에 먹구름이 꼈다는 보도인데요. 이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은 어떤 잠재적인 협상에서도 EU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
영국은 EU의 규칙을 수용하는 식의 그런 FTA는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나왔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을 거다라고 표명을 한 건데요. 이건 딜이냐 노딜이냐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체결하든 영국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게 만들 거다라고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멀어지려 할수록 미래 관계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파운드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중 달러 파운드 환율은 1.3033달러까지 내려왔고 유로 파운드 환율 역시 1%가량 떨어져 1.1788 유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이 부분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오일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제까지는 유가가 약세였는데요. 오늘은 보시면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51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63달러였는데 어제 장중 40달러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유튜브 댓글로 잠깐 알려드린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여파가 유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고 국제유가가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약세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감산을 50만 배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80만에서 1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추락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 감산이 50만 배럴 아니면 100만 배럴 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99%에 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오펙 회의는 이번 달 14일에서 15일로 앞당겨졌고 또 오늘은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모여서 기술적 회의를 가지는 날이기도 하죠. 일단 중국의 석유 수입량이 하루 평균 300만 배럴로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량의 20%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유가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석유 시장의 펀더멘털까지 매우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감사는 확실시 됐으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오펙이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 내용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보시는 기업들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인데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S&P의 18%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때 5대 주요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제너럴 일렉트릭, 인텔 그리고 엑선모빌의 시총 합계와 비슷합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이 다섯 개의 기업들이 그때 닷컴 버블 때처럼 주가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NO라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이 5대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47배였지만 현대 5대 기업은 30배에 불과하다는 거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FAMG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기대 그러나 그에 비해 적극적인 재투자 등을 근거로 지금 시총 지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 비율이 닷컴 버블 때보다 약 2배가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처럼 조정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 붕괴 현상이 또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5월쯤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차트를 들여다보시면 이 FAMG 종목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20% 급등했는데 오늘도 장외 거래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죠. 저도 500달러대에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잠시 받다가도 이렇게 끝도 없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분들과 함께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할지 매도할지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외환영어 트레이더님 그리고 야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외신 소식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은 또 외신에서도 전하고 있듯이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의 원유 수요 급감, 추가 감산으로 유가 반등 나서나
네, 자 오늘은 원유 유가에 관한 이야기들 좀 두 분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의 원유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49달러대까지도 내려갔었죠. 5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면서 51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이후에 중국의 원유 수요량이 20%가량, 그러니까 일평균으로 따지면 300만 배럴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유가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 지금 시장에서 사실 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50달러도 깨졌단 말이에요. 다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유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글쎄 이게 지금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까요? 그렇다면 지수 선물들은 왜 하방이 크게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제 감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50만 배럴이 될지 아니면 100만 배럴이 될지 50만 배럴이 된다면 지난 12월에 50만 배럴을 추가하면서 이제 170만 배럴의 이제 하루 감산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지금 단계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50만 배럴이 더 나온다면 이제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또 그 문제는 사우디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면 이제 사우디에서는 지금 하루에 93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100만 배럴을 사우디에서 자체적으로 전담해서 감산을 한다면 사우디에서는 830만 배럴의 이제 하루 생산이 된다. 이런 뭐 두 가지의 뭐 내용이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오일에 관한 뭐 이슈들이 지금 뭐 블룸버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일 가격이 과연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요에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아서 그 가격이 변동성이 나올지 이 두 가지를 합친 이제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지금 오펙의 회의가 오늘 긴급하게 이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0만 배럴이 되든 100만 배럴이 되든 물론 뭐 감산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근래 오일의 흐름을 보면 지금 지난 1월 8일 이후에 65불대를 찍은 이후에 지금 줄곧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최근에 오일은 펀더멘털도 부족하고 더군다나 유동성도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의도적인 하방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해서 현재는 현재 가격대도 오늘 뭐 단기적인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53불 선대까지의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50불대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도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의 반등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는 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지금 뭐 단순히 중국 내에서 오일의 수요가 정확하게 어떤 뭐 산업 분야에서 많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산의 내일 발표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대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펙 측에서는 당초에 3월로 예정돼 있던 회의를 이제 2월 중으로 앞당겨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감산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하루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 가량 추가 감산에 대한 논의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중국의 급격한 수요 둔화 그리고 오펙의 추가 감산 이런 것들의 에너지가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나리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산유국들이 50만 배럴씩 감산을 하는 것, 아니면 사우디가 홀로 100만 배럴을 감산을 하는 것, 어찌됐건 감산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추가 감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나타날까요? 글쎄 지금 하루 50만 배럴, 100만 배럴에 지금 단순히
가격이 그로 인해서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쵸. 지금 유동성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제 반등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 선물들의 하락세가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오일이 이렇게 크게 내려온다는 것도 서로 맞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또 달러화가 또 급등을 하면서 이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일 가격은 현재 지수 선물과 경제 지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에 의해서 동반적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사실 49불 때도 이탈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자면 하락세를 48불 때까지도 볼 수는 있다라고 이번에 봤었는데 감산 얘기가 나오고 또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단기적인 반등세가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의 반등세를 추가적으로 크게 반등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3불대 선까지는 한번 반등을 노리는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53달러 선까지 좀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슈 토크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고 이제 또 외환종목 트레이더와 함께 본격적으로 저희 트레이딩 타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외환종목 트레이더의 수익 인증 영상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마 저번 주 제가 수요일 날 분명 S&P랑 나스닥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하방으로 분명 얘기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때 따라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고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손절이 나갔지만은 제가 말했던 가격 뭐 3,320.50 또는 뭐 9,157.50이 깨지면 하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은 뭐 좀 이따 얘기했지만 횡보, 단타 단기 지금 11시 15분 54초 지나고 있네요. 지금부터 뭐 한 30분, 1시간 안에는 잠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추세는 하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9,157.50 빠지면 하방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제 며칠 사이에 잠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S&P나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30분, 1시간, 2시간 안에서 매매를 해서 승부를 보셔야 되고 추세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길게 보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S&P나 나스닥 분명 제가 매도로 분명 받고 오해도 관망으로 하려는데 네. 아까 좀 우리 해설관 의원님께서 상방하면 하방으로 하라 해서 제가 느낌상 그 매도로 해서 하방으로 했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오일은 52.89를 지지해주면은 반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52.89.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타 쪽으로는 53.07이 지금 이제 53.04, 왔다 갔다 하네요. 53.07 단타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은 저항을 뚫으면은 53.41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53.41. 그러나 단타 저항선 53.07을 돌파를 못하면은 단타 단기 지금부터 30분 1시간 안에도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53.07을 돌파해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53.41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53.41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갔을 때는 매도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네, 자,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수익 영상 함께 보셨고요.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또 리딩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리딩 한번 처음 해보실 분들은요. 샵 008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타임 해외 선물 업앤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일이 지금 장중에 50달러 선 무너지고
무너지기도 했죠. 49달러 선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다시 51달러 선은 무너졌습니다. 5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두 분은 오일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는 매수 그리고 야신 해설위원 건망 들어주셨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의 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 먼저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좀 실례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좀 오늘 낮에 저랑 한 12년, 그분이 이제 매매하신 지가 아마 15년, 20년 됐습니다. 동탄의 박모 씨라고 좀 아시는 형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야, 동환아, 영웅아, 손절 나갔다. 그래서 저한테 시장을 복수해다오. 이랬는데 제가 뭘 했냐면은, 형님, 시장을 복수하면 집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복수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겸손하게 시장이 주는 수익을 조금 챙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한 손절 나갔다고 기분이 나쁘거나 열받거나 화나는 순간 매매면은 실패를 합니다. 실례로 타이거 우즈가 지금 성공해서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도 컷 탈락을 수시로 하고 예전에 부부싸움에서 많이 안 좋게 돼서 컷 탈락을 수시로 했습니다. 또한 그 프로조차도 매일매일 연습과 또한 레슨을 받습니다. 오비를 낼 수도 있고 해저드에 빠질 수도 있고 컷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에 골프를 그만두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매매의 기본은 수익이 아니라 매매의 기본은 손절과 손실입니다. 당연히 매매 중에 10번 중에 8번, 9번 손실과 손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열받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어떠한 매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나 이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마음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한 매매의 기본은 손실이구나, 손절 나갔구나, 당연히 손실이 났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 템포를 쉬고 시장을 본다면은 좀 잘 보일 겁니다.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매매를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시장이 잘 보이냐? 그게 답입니다. 매매를 안 한다는 생각으로, 또한 시장을 이길 생각으로 안 한다면은 어떠한 종목이든 저 외환용 신동환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문가보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좀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53.57, 53.41이 빠지면은 하방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까지 저는 오일을 매도로 수익을 좀 냈습니다. 50점 제가 1.5에 청산하고 끝냈는데, 우리 직원, 우리 금융영어한테도 있지만은 50.15 빠지고 거기서 49.66까지 빠졌죠. 네. 그거까지 아쉬워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50.15에서 수익 넣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자고. 지금은 단타 매매는 좀 구체적으로 가격을 얘기하면은 50.63에서 50.56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좀 강력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손절은 28틱을 잡고 매수를 해주시고, 지금은 51.47을 돌파하면은 51.79까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부터 오일을 매매하실 분들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세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번 주에는 하방으로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면서 횡보와 하방과 상방을 이어지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우리 야신님이나 우리 앵커님이 이슈를 얘기하는 것 많이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인 분석은 기본입니다. 또한 손실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 의견 주셨고요. 지금 50.63에서 50.56선에 오면은 매수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51.47선을 돌파하면 51.79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야신 해설위원은 오늘 5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5일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감산 발표도 앞두고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오늘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좀 보자면 사실 5일은 지금 주봉상에서도 보면 지금 50불대의 지지가 여러 군데서 지금 눈에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 전략으로는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은 오늘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60분 봉상에서도 보시다시피 1차적인 매수 라인을 저는 50.40에서 50.50 기준으로 손절 한 20틱 정도로 해서 한번 1차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2차 매수는 50.00에서 49.90 사이에 단기 매수 그리고 직전 저가인 49.66이 이탈되는 모습이라면 그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좀 흐름을 좀 추가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지수 산물이 크게 빠지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오히려 오늘 장중 저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 없어 보인다. 근데 의도적인 이제 그런 뭐 단기적인 아랫꼬리가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매도의 포인트를 좀 잡기는 현재 매도의 포인트보다는 하단에서의 매수 포인트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매도보다는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야신 해설위원은 50.40에서 50선에 매수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눌려주면 그때 매수 들어가 보는 쪽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일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개장 전에 빠르게 골드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우리 두 분 오늘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오늘 1% 넘게 1% 가까이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우리 야신 해설위원 골드도 관망 주셨고요. 이번에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외환형 트레이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서울경제 그 예전 거를 계속 보시면은 좀 나올 겁니다. 제가 금은 예전부터 계속 상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약간의 눌림 및 하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 S&P와 나스닥과 그 상관관계 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방 전략으로 얘기했던 거는 제가 또 어제 그저께는 계속 우리가 금을 매도로 쳤는데 지금 현재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똑같습니다. 반대입니다. 오일하고 오일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금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금은 보시면은 이쪽 1571.4 조금 한 60틱 정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1571.4 정도 왔을 때 안정적으로 매도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나는 좀 초단타를 치고 싶은 분들은 1567.7 정도 앞으로 23틱입니다. 23틱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를 치면 좋은데 분명 손절은 뭐다? 기본입니다. 손절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짧게 하실 분은 14틱 손절. 나는 조금 더 길게 잡고 있다면 28틱의 손절 잡고 대응을 해주신다면은 금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추세 매매하실 분들은 예, 좀 길게 잡겠습니다. 1578.2. 나는 좀 추세를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1578.2에서 매도를 치시고 손절은 최소 56틱이나 최소 70틱, 70틱을 손절 잡고 금을 매도 전략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분명
숙지하시고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 전략 드렸는데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드렸습니다. 1571.4선을 매도하는 전략 드렸고 조금 더 짧게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1567.7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32% 오름세입니다. 3,2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1.69% 오름세입니다. 9,26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42% 오름세입니다. 50.8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15% 하락세입니다. 1,56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8% 하락세입니다. 1.10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는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지금 선물 시장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개장과 함께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 오늘 장 상황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오늘 골드요? 지금 지수 선물이요? 네, 지금 개장을 지수 선물 했으니까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저 이슈들의 경제 지표 발표는 이제 뭐 별다른 게 지금 눈에 띄지는 않아요. 네. 사실 뭐 이제 밤 12시 정도에 내구재 수주라든지 네. 뭐 그거 외에는 뭐 크게 없어서 지표에 의한 변동성은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 뭐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좀 전에 골드도 제가 좀 약간의 관망을 드는 이유가 지수 선물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다라면 골드도 크게 하락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드렸던 건데요. 오늘 뭐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의 뭐 직전 고점에서의 단기적인 매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단기적인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수 선물 쪽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쪽에서의 고점 부분 내외에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서의 매수보다는 상단 쪽에서의 매도 전략을 좀 유지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의 흐름은 혼조 흐름이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선물은 혼조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상품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오늘 일단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가 모두 1%대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27% 상승한 28,76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 S&P 500 지수는 1.87% 거의 2% 가까이 급등해주면서 3,28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7% 상승한 9,38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계속해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속보를 살펴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50포인트 이상 급등하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주가가 2일 정도, 2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또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 주가 종목들의 이익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식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애플 종목은 보시면 2.1% 정도 상승을 했고 또 테슬라가 13% 급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거스 리서치가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의 지금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중앙은행이 향후 몇 주 안에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삭감해주고 또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경제 성장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주가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에너지 섹터의 펀더멘탈이 불안하다, 유가와 무관하게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디폴트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렇게 하락장에 접어든 거는 아까 우리 야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으로 조금 펀더멘털이 시장에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의 원유 수요가 20% 감소했고 특히 중국의 산둥성 위치한 정유 회사들이 일주일 사이 제품 생산을 30에서 50%가량 삭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 제조업의 네트워크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유가 하락세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오펙 플러스는 감산을 고려 중이고 이란 역시 유가 지금 시장이 압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오일이 지금 가격을 잠시 살펴보시면 다시 또 50.7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등의 기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유가 시장 하락세 얼마나 이어질 것으로 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가속화될 전망이 있다라고 대답한 부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오늘 개장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개장 상황 확인하고 골드 전략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골드요. 골드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저라면 오늘은 뭐 골드 쪽은 별로 손대고 싶지 않아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수 선물과 뭐 반대의 그런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오히려 혼조의 흐름이 나온다면 네. 좀 피곤한 종목이 아닐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까 관망으로 들어서 굳이 뭐 괜찮다라고 한다라면 네. 뭐 골드 같은 경우는요. 어디 갔을까요, 얘가? 지금 보면 하단 쪽은 네. 1559라인대까지는 좀 하방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또 나온다면 네. 그리고 지수 선물을 오늘은 꼭 필히 지수 선물의 움직임 꼭 확인하시면서 골드 대응 같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다시 나온다면 1570선대까지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상단에 1570에서 75 사이 그리고 하단은 1560에서 1555 사이에 단기적인 박스 구간에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상단에서는 매도비와 그리고 하단에서는 매수를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지수 선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장을 하면서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돌리고요. 좀 지금은 뭐 뚜렷한 그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오늘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방향이 갈렸습니다.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매수 주셨고요. 야신 해설위원 매도 주셨는데 이번에는 매도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단기적인 포지션으로만 봤을 때 매도를 좀 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최고점이 9287.25가 직전 최고점인데요. 오늘 좀 전에 개장하고 나서 좀 활발하게 상승이 나오다가도 네. 1269.75에서 지금 단기적인 눌림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의 포인트는 9287을 돌파하더라도 9300선 내외까지도 괜찮아요. 그 위쪽에서는 무조건 저는 매도 의견 꼭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9301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는 좀 길게 보신다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위에서는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지표 별다른 게 없다라고 본다라면 네. 큰 폭의 상승이 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주간장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온 이유도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의 직전 고점 9270 라인을
저항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270 라인을 저항으로 놓고 본다라면 손절은 9,280 정도로만 잡으시고요. 뭐 하단에서의 매수 쪽보다는 저는 상단 쪽에서의 매도로 1차 9,270에서의 매도, 그리고 2차는 9,300 라인대에서의 단기적인 매도 전략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9,200선대까지, 9,215선대까지의 단기적인 박스 구간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하단에서 매수보다는 상단에서 매도가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9,270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9,300선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손절은 9,301로 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여기는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제가 확신성을 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9,300에서의 꼭 뭐 네. 보면 9,301이면 네 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래서 9,295 정도 선에서 한번 들어가셔도 손절 라인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서 9,290선 이상이면 한번 네. 선생님 매집을 좀 한번 해보시고 무조건 9,301에서는 일단 잘라놓고 보자. 뭐 이런 전략으로 장기적인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 전략 주셨고요. 외환영웅 트레이더도 오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자, 어떤 전략일까요? 예,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제가 나스닥은 저번 주 정도에 9,157.50이 깨지면 하방으로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고 9,001.50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데 거기서는 이제 좀 더 빠지고 이제 올리긴 했습니다. 네. 근데 좀 비교를 하면은 나스닥과 S&P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제가 눈에 얘기지만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사실 나스닥보다는 S&P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든 뭐 시황이고 분석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해드리면은 지금 나스닥은요. 네. 지금도 이제 누르면 어쩔 수 없지만 내려오면은 9,187.25에서 9,184.50 사이에서 내려왔을 때 강력 매수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은 한 28틱 또는 조금 더 길게 잡은 분들은 56틱을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금 좀 단타로 바로 좀 대응을 지금 또 올라가네요. 바로 하실 분들은 올라갔던 여기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원래는 9,232.25에 매수를 시키려 했었는데 지금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좀 더 눌렸다가 보실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9,187.25에서 9,184.50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S&P 설명해도 되나요? 네, S&P를 차라리 매매하실 분들은 단타 매매는 3,283.00입니다. 9,383.00 거기를 단타 매매로 하고 14틱을 손절 잡고요. 좀 길게 매매하실 분들은 3,269.25, 3,269.25에서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얘기했던 3,320.50 그 부분이 분명 S&P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320.50 거기를 지금 이제 돌파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되게 벌써 돌파했고요. 제가 말했던 9,157.50 그때는 그건 벌써 돌파했고 S&P는 안 올랐으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는 3,320.5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S&P와 나스닥은 지금부터는 눌릴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대신에 기본은 손절입니다. 손질과 손절은 반드시 기본으로 참고하시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9,187.25선 매수 의견 주셨고요. S&P는 3,283.00선 여기서 단타로 좀 매수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꼭 이렇게 손절을 정해 주실 때 14틱을 기준으로 그 배수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한 18년을 매매를 해보니까요. 단타 매매는 딱 14틱 이상이 빠지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고 추세 매매하시면 28틱 정도 손절이 나가면은 아까 전에 그 12년 된 동탄의 박모 형님, 네. 그 형님처럼 일반 개인이 녹다운합니다. 손절이 나가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기 때문에 딱 14틱과 28틱 이상이 손실이 나면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타이거 우즈도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손실과 손절이 나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생각해 주시면서 반드시 14틱 이상 또는 28틱 이상 손절이 나오면 다시 한 템포 5분, 10분, 뭐 30분 쉬었다가 보시면은 시장이 반드시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4틱 배수의 비밀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1시간 동안 저희 또 가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가득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